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자, 게더타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게더타운 이제 맛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 강의 이전에 뭐 다른 곳에서 게더타운을 해보신 분이나 아니면은 직접 만들어 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 강의가 별거 아닌 수도 있으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일단 가입부터 그다음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혹시나 뭐 직접 본인께서 해보신 분들은 이 게더타운 쪽 앞쪽은 좀 너무 쉬워서 그냥 빨리 돌리기로 스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뒷부분에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하실 부분만 이제 뒷부분에서 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게더타운 먼저 접속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네이버에 게더타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여기에 이렇게 게더.타운이라고 검색어가 뜹니다. 이거 눌러서 접속을 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가 뜨는데요. 저는 지금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 로그인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께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로그아웃을 한번 하고 다시 처음부터 한번 이제 가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아마 게더타운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사인인을 누르시면은 이제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인인 누르시고 보통 구글 아이디를 사용하시면 돼요. Sign in with Google 치시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구글 아이디랑 연동이 돼서 이제 구글 아이디가 미리 접속이 되어 있는 곳은 딱히 로그인 하지 않으셔도 바로바로 저희가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로 들어가시면요.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영상 멈추셨다가 회원가입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어서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한번 이제 다른 스페이스에 한번 이제 들어가면서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캐릭터부터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입력한 이름과 프로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뜨고요. 에디트 캐릭터를 누르면은 저희가 이제 캐릭터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의 종류는 뭐 로블록스, 제페토, 아이프렌드 등등 굉장히 다양하지만 제가 게더타운을 가장 처음 예시로 든 이유는 가장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쉬운 편입니다. 물론 이제 만들어 놨을 때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건 3D처럼 보이지만 얘는 2D 기반이기 때문에 뭐 멋이나 이러한 몰입감 같은 경우는 훨씬 덜하지만 반대로 선생님들께서 제작자가 되셨을 때는 아이프렌드나 제페토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기보다는 굉장히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쉽게 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25명까지는 한 방에 입장을 하는 게 무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활용하시기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뉴스 기사를 보시면은 뭐 게더타운이나 메타버스를 학교 수업에서 사용하는 게 불법이냐라고 말을 하는데 불법이라고 해석하기엔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해석의 문제인데 지금 이 해석이 애매한 상태라고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애매하다 보니까 해도 된다. 그다음에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게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이면은 법에 대한 해석이 교육청에서 법에 대한 해석을 내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만 어, 이것을 활용할 때, 처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우리가 특정 교과나, 그 다음에, 어, 컴퓨터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라는 문제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이제 중고등학교에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노트북이랑 태블릿 PC를
학생 수 전체의 20%, 30%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조례가 개정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런 걸 빌리셔가지고 학생들이랑 한 번쯤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즉 제작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눌러볼 수 있는 이런 거인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제작자가 되셨을 때 학생들에게 손쉽게 어, 접근할 수 있는, 즉 여기는 회원가입이 없어도 저희가 링크만 주면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프로필에서 굉장히 이제 옛날 감성의 캐릭터인데, 스킨, 그다음에 피부색도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 모양, 머리 색깔 모양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다음에 수염이죠. 자, 그다음에 옷도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면에서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셔가지고 하나 고르셔서 만드시면은 내 캐릭터가 완성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름까지 치셔가지고 하시면은 다른 스페이스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모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스페이스, 제가 만들어 놓은 스페이스를 하나 이제 예시 작품으로 이제 드릴 텐데,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능들을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직접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적인 캐릭터를 만들었고요. 네,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스페이스 만드는 법부터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 크레이트 자 스페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원하는 장소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플레이스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보시면은 네,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바로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뭐 오피스, 시즈널, 익스피리언스 등등의 다양한 목록화된 게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게더타운에서 제시를 해주는 템플릿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여기서 선택만 하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걸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딱히 만들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지금 게더타운이라는 회사가 작년에 처음 만들어진 회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자료들이 많진 않지만, 사실은 매주 매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아이템들이나 이런 템플릿들이 추가가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맵 같은 경우도 사실은 2주 전까지만 해도 없던 맵이거든요. 없던 맵인데 이번에 새로 생긴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굉장히 이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많이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에듀케이션에 가시면은 강당, 클래스룸 이런 등등의 다양한 곳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저희는 자, 클래스룸 작은 거 25명까지 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얘를 그냥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스페이스 이름. 저희가 이제 이 스페이스 이름은 바로 저의 주소가 되기 때문에 영어로만 이제 입력이 가능하고요. 여기다 저는 뭐 세종 자, 이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로 설정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선택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다른 개인적인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패스워드 없이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스페이스 누르시면은 바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 상태이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줌과 동일하게 결국은 카메라랑 그다음에 스피커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제가 줌으로 수업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거는, 줌을 켜놓고 게더타운에 들어가게 되면은 카메라가 동시에 두 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녹화 강의로 진행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를 켜고 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화면에 들어옵니다. 여기는 제 아바타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아래에 제 카메라와 이제 상황판이 보이게 되는 거죠. 카메라는 이렇게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음소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는 저희가 키보드의 방향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게임처럼 똑같습니다. 오른쪽, 왼쪽, 아래, 위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정해진 구역 내에서 저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가 이제 영어 X키인데요. 영어 X키인데요. 제가 이제 보시면은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갑자기 노란색으로 되면서 활성화되는 게 있습니다. 즉, 프레스 X 버튼을 누르면은 당신은 공유된 화이트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이 블럭을, 오브젝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거리까지 다가온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저희는 X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는 화이트보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각 조마다 과제물을 주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기에 미리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여기다가 미리 과제를 적어 놓으시는 거죠. 1번. 네. 인공지능은 무엇인가? 라고 작성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그럼 아이들은 여기다가 토의 결과를 인공지능은 인간이 내리는 명령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컴퓨팅 시스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랑 좀 수업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마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줌을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초등 같은 경우는 이학스터도 많이 사용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중고등은 줌을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 줌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화상으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학생들이랑 이제 어떤 공유를 할 때, 한글 파일 같은 경우를 공유를 할 때 저희가 한 명이 화면 공유를 켜놓고 한 명만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화이트보드에 접속한 사람들, 아까 X키를 눌러서 6조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저희가 접속을 한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여기에 접속한 사람들이 구글 문서와 같이 모두 함께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브레인스토밍이나 조사한 것을 공유할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 기능이 기본적으로 달려져 있다.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렇게 사용 가능하다. 그다음에 캔버스를 누르면 여기에다가는 다양한 도형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진도 당연히 붙여넣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일단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누르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 프라이빗 스페이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모든 활동을 협력학습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각 조에 가서 협력학습하세요. 그러면은 5조의 학생들이 여기에 모이면은 협력학습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다른 아이디를 통해서 한 번 더 접속을 하고 여기에 두 개의 아이디를 입력을 시킨 다음에 제가 상호작용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한 명의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초대를 해서 데리고 왔는데 초대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렌즈가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지금 제가 그냥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상호작용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상호작용을 하려면은 결국은 제가 한번 어떻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호작용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화면만 제가 켜고요. 카메라를 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컴퓨터에서도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카메라에서도, 다른 컴퓨터에서도 카메라를 켰는데, 그럼 상호작용을 하려면은, 이게,
게더타운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라는 게 실제로 저희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려면은 물리적으로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릭터가 가까워졌을 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보시면은 제 캐릭터를 움직여서 가까이 오면은 갑자기 여기 위에 프렌즈라고 떴죠. 지금 저는 동일한 사람이니까 제가 둘 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뜨는 건데 이렇게 위아래에 뜨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 프렌즈가 다른 사람이라면은 가까이 가면은 갑자기 화면이 뜨게 되는 거죠. 또 여기서 멀리 가면은 좀 반투명으로 바뀌었죠? 한 번 더 멀리 가면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반투명. 즉 거리가 저희가 이게 다시 이 맵을 제작할 때 이 거리까지 다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타일을 우리가 가까이 가져가면은 상호작용 할 수 있느냐 등등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가면은 이제 마이크를 켜면은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스피커 여러 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울려가지고 쓸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대화를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금 2명뿐이지만 3명, 4명, 5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똑같이 이제 저희가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화면을 끄고 그 다음에 이제 채팅도 가능합니다. 이제 채팅을 누르셔가지고 이 to라는 게 이제 저희가 채팅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전체 채팅 가능하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하고요. 아예 아이들 한 명 골라가지고 한 명에게만 귓속말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맵이 지금 여기는 쭉 다니다 보면은 맵 자체가 큰 맵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25명이 들어갈 만한 작은 교실 사이즈를 저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큰 것은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 큰 맵이다. 그러면 전체를 족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미니맵 기능이 있습니다. 미니맵을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는데 게더타운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미니맵입니다. 사실 다른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미니맵 기능이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맵 전체를 축소하고 확대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기능은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휠을 조절하시면은 화면 크기가 조정이 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화면 크기를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스크린 쉐어 화면 공유 기능이 있고요. 이걸 누르시면은 내가 원하는 화면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줌이랑 되게 동일하고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모티콘도 가능한데요. 숫자 키로 가능합니다. 자, 숫자 1번을 누르면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숫자 3번, 숫자 4번 등등에 가능하고요. 6번을 누르면은 숫자 6번을 눌러보시면은 손들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실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이 있을 때 손을 들어봐라 라고 했을 때 이 손들기 기능을 하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한 번 누르면은 몇 초가 있다가 그 이모티콘이 사라져요. 이모지가 사라지는데 이 6번은 다시 한번 누를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소리는 교실 수업에서랑 똑같이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 싶을 때 아니면 선생님에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을 때 이 손을 올리는 버튼을 사용한다면은 가능하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체 수업용에서 이렇게 수업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기 30명의 학생이 있다. 그랬을 때 질문 있는 학생은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제 6번 이모지를 누르면은 이제 손을 학생들이 눌러서 선생님에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도 가능하고요. 클리어를 누르면은 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이 정도였는데 보통 이제 X키로 우리가 실행을 하고 방향키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채팅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가까이 가면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채팅이 커졌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면, 다른 캐릭터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1대1로 버블을 형성할 수 있어요. 즉,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랑 다 켜지는 게 아니라 더블 클릭을 하면은 내가 더블 클릭한 상대하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버블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스타트 버블은 아까 이거였죠. 그 다음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친구를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팔로우를 누르면은 이 친구를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팔로우를 끄고 그 다음에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다면은 멀리 떨어져 있죠? 여기서 move here이면은 여기까지 그냥 쭉 갑니다. 따라가진 않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들이 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채트만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귓속말도 바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릴 게 다른 다른 스페이스로 이동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이 맵이 아니라 다른 맵에서, 다른 스페이스에서 제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맵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네, 다른 맵으로 다시 제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포탈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게더타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이제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이제 이 맵은 제가 학생들이랑 인천의 이제 개항 거리를 좀 함께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만든 맵이고요. 제가 직접 이제 만든 건데, 이제 보시면 뭐 데브로테, 계양박물관, 일본 우선 주식회사, 그 계양 거리에 있는, 것들을 좀, 가지고 와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이제 각각의 있는 곳들을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계양박물관에 있는 전시물들을 이제 관람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막 지나다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주변에 가면은 즉 포탈 기능을 이제 나중에 타일 이펙트 즉 만드는 과정에서 알려드릴 텐데 그 주변에 가면은 그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계양박물관에 가고 싶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걸어 들어가듯이 이 계양박물관으로 쭉 걸어 들어가면 이렇게 걸어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관찰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다른 거는 이제 내용은 안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월미조탕을 보고 싶다. 그럼 X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올려놓은 내용들을 학생들이 쭉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박물관에 가면은 사진 자료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동영상도 넣을 수 있고요. 다양한 홈페이지도 연결시킬 수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나갈 때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제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좀 더 진짜처럼 하고 싶으면은 저희가 나가는 타일을 여기 계양박물관 앞에 설치하면 되는데 일단 전 이제 여기에 설치를 한 상태이고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제작자 시간에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룸이나 스페이스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도 기본적인 기능만 아시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형태의 맵을 만드실 수 있는데 이 게더타운 같은 경우를 요즘에 교육청에서는 어디에 많이 활용을 하냐면은 마지막 요즘 11월, 12월에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어떤 학교의 성과 보고회, 교육청의 성과 보고회를 이 게더타운이라는 플랫폼 내에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싱가포르 학생들과 이제 교류하는 수업도 여기서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게더타운 내에서 동아리 박람회, 즉 동아리를 설명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기본적인 틀은 이건 비슷하겠죠. 계양박물관이나 데브로텔 같은 내용들을 다 빼버리고 여기다가 뭐 밴드 동아리, 뭐 운동 동아리 이런 식으로 넣은 다음에 이 맵에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서 소개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미리 동아리원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다른 신입생들이 왔을 때 설명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다시 한번 홈으로 돌아가면은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것만 이제 여기 있는 건데, 이거 말고 익스플로러를 보시면은 지금 이 Fill of Time이라고 해서 뭔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은 저희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제 방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잘 만든 것 같은 경우 방탈출 같은 경우도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행사장을 오픈해 놓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뭐 Fill of Time 한국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은 저도 여기서부터는 제작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에서 들어가는 거죠. 생각보다 좀 느린 것 같은데요. 딱히 이제 지금 접속이 제대로 안 되는데, 여하튼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다양한 것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들어갔던 데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이건 방탈출 게임 했던 거를 한번 제가 들어가 봤었는데, 그냥 개인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스페이스가 닫혔네요. 즉 이 주인이 이거를 다 닫아버려가지고 이제 지금 못 들어가는데, 예전에 한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오픈 소스여가지고 누구나 들어가서 이제 방탈출 게임을 이 게더타운 내에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2번의 강의를 거치시면은 저희가 전문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게더타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내용을 준비를 했었고요. 한번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번 만들어 보시면서 좀 결과물을 가져가셨으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게더타운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아니면은 옛날 다른 기술들처럼 좀 기술의 한계가 올까라는 것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다만 저는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굉장히 이 교육 현장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12월 말에는 이제 지리교육과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지원을 받아서 교육청 사업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혹시나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관심을 기울이시면은 굉장히 이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게더타운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